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모든 것을 바꿔놓은 새로운 시장이 도래가 되었죠. 그래요.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요, 미래의 집은 단순히 집 이상의 역할을 하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집에서 거주도 하고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학습까지 다 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집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코로나19의 이후 방 한 칸이 더 있는 집, 그런 집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대형 평수 아파트 가격이 약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이제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4월 18일 전면 해제가 된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이제 등급도 하향 조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정부도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 확진 시 격리 의무 면제까지 할 계획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봄날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또한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먼저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저금리 경기 부양책, 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방역지원금, 전 국민 상태로 또 재난지원금도 하고, 즉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뿌려야 되겠죠. 또한 금리 자체를 낮게 책정을 해야 되겠죠. 이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가 막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시점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그 이후에 저금리, 임대차 3법, 유동성 등과 맞물려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자산이 양극화되는, 또 자산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는요, 물가 상승을 야기시켰겠죠. 따라서 소비자 물가는 급등하였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생활 물가가 급등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2019년도 소비자 물가는 0.4, 2020년에는 0.5,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는 3.2%,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는 4.1%가 상승하였다. 즉 급상승 중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정도로 뛴 거는 거의 큰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통화량까지 살펴보면 M2인데요. M2라는 거는 강의 통화, 평자를 의미하죠. 2017년도에는 2,471조, 2018년도에는 2,626조라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2,809조. 요거 보면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5.5%에서 6.3, 그리고 7%였으니까. 그런데요. 2020년에는 3,070조, 그리고 9.3% 상승. 2021년에는 3,430조, 무려 11.7%나 상승하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상승하였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통화량이 증가됐다. 요런 이야기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금리도 마찬가지죠.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금리를 놓고 보면 맨 밑에 기준금리를 놓고 보시죠. 2.0%, 그리고 1.25, 1.75, 1.25%였다가 2020년 들어서는 0.50, 그래요. 이제 코로나19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2020년에는 저금리, 금리 자체를, 기준금리를 0.5로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1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물가 상승 기미가 보이니까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2021년 8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0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까 풍부한 유동성에 저금리 형상까지 있으니까 코로나가 처음 발생됐을 때는 주식이 폭락하였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주식이 급등을 하였죠.
물론 현재는 2700선이 깨진 상태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하락 기미를 좀 보이다가 풍부한 유동성, 그렇죠?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고 또 정부가 돈을 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또한 일처럼 상승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도 낮추고 돈도 풀었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주식도 상승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거의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 시장이 급등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금리 인상을 유발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도 현재 0.5% 기준금리에서 2%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빅 스텝을 밟을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내 또한 마찬가지죠. 국내의 기준금리 또한 2%대까지 금리를 올릴 예정이란 겁니다. 그것도 올해 안으로. 따라서 이제는요, 그동안 재미가 좋았던 저금리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저금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연말 기준금리가 2%까지 올라가면 가계이자가 8조 7천억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연끌 비투를 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날벼락을 맞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또 신용대출 금리가 이제는 7%까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끌 비투족들 잠 못 이룬다. 밤에 잠이 안 와. 왜냐하면 이자가 작년 8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본다면 1%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1%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실제적인 금리는 2%에서 3% 상승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 연끌을 한 사람들, 비투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잠자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코로나는 지나가고 있고 봄날은 다가오지만 코로나 때 풀었던 돈들을 거둠으로써 자산시장은 이제 초겨울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영향을 바로 받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는 그래요. 주식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금리의 영향을 주식은 많이 받는다. 심하게 받는다. 따라서 최고점 3,416에서 이제 2,700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미국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국내 금리 인상도 진행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부동산으로 말씀드리면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그래요. 재건축 풀어주겠다, 재개발 풀어주겠다, 부동산 관련 세금 풀어주겠다, 대출 풀어주겠다, 이러한 역량으로 인해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알게 모르게 봄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거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연끌 비투를 한 사람들이 금리를 이기지 못해서 집은 있지만 가난한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한다는 거죠.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리 7% 시대 코앞, 눈덩이 이자 부담, 하우스 푸어가 되나? 라는 겁니다. 분명 부동산에 봄바람은 불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는 연끌, 비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찬 겨울 바람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가고 있는데 새로운 부동산 공포, 아마 하우스 푸어 공포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